1차 부등식의 활용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는 게 뭐다? 즉 1차식이 최고차의 차수고 그리고 상수항 두 개로 구성된 부등식. 즉 상수항은 0일 때는 1차항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2x가 0보다 작다. 1차 부등식입니다. 상수항은 없지만 2차항 없잖아. 2차항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누가 a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다. 다음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이러면 이건 딱 보면 2차식이잖아. x제곱이 보이니까. 근데 질문에서 1차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했거든. 그럼 1차 부등식이 되려면 2차항이 없어야 되거든. 그럼 얘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 곱해져 있는 애를 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0x제곱이면 x제곱은 0과 곱해져서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은 1차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는 1이 되면 되는구나. 그럼 만약에 누가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다음 식이 1차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했어. 그럼 뭐야? 이건 1차식 맞는데? 아니지. 아닐 수도 있어. 왜 아니지? 앞에 곱해진 수가 a잖아. a가 만약에 누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0x가 되니까 1차항이 사라져버려. 그럼 1차항이 사라졌는데 그게 무슨 1차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1차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1차항을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누가 되면 안 되는 거야. a가 0은 아니어야 되는구나. 이게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상황에 따라 특정한 값이 어떤 수가 되거나 특정한 값이 어떤 수가 되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1차식이 뭐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조건을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ax와 상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등식의 방향이 0보다 크다거나 같다거나 작다거나 작거나 같다거나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1차 부등식이 되려면 반드시 1차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 조건이 같이 즉 1차 부등식이란 말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1차 부등식을 풀으라고 했어. 자, 1차 부등식을 풀으라 하면 자, 1차 부등식 ax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를 풀으라 이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리고 양변을 a로 나누면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잘 보면 1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a는 0은 아닙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 말만 가지고는 이 부등식의 답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길까? a가 0은 아니라는 거는 1차라고 했으니까 알겠는데 근데 부등식은 a를 나눠야 되는데 이거 나눌 때 이게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음수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 a가 부호가 뭐지 어떻게 합니까? 문제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0이 아니다라는 거는 1차라고 했으니까 알았으니까 내가 스스로 그래 첫 번째 경우 그럼 a가 0일 때는 자 부등호 방향을 안 바꾸고 그냥 a를 그대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a 자체가 양수니까. 그 다음 첫 번째 다 구했고요.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x는 a가 음수니까 이 자체가 음수야. 이 안에 음수부호가 숨어있는 거야. 따로 부호 붙이는 거 아니야.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 바꾸고 a분의 하고 마이너스 b 이러면 되는 거야. a 자체가 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약분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실제로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라면 이 수는 마이너스가 보이지만 양수일 수도 있는 수고 즉 a, b 부호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맞지? 어쨌든 답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적어주게 되는 거야. 이게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친구들이 어떤 문제 풀 때 2x는 뭐 5보다 크다 이렇게 1차의 개수가 숫자로 정해진 거를 주니까 그냥 양수네? 나누면 끝! 부등호 방향 안 바꾸고 나눠서 2분의 5보다 크다 끝! 이렇게 그냥 쉽게 풀었어. 하지만 지금처럼 어떤 문자로 줘버리면 이 문자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0은 왜 체크 안 합니까 선생님? 문제에서 1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1차항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그 말 자체가. 그래서 A는 0은 아니다라는 말이 이미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0은 굳이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를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1차 부등식을 안 하고 만약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에서 A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줬다면 그럼 여기서는 선생님 1차 부등식이라고 안 했네요.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부등호가 있는 식은 모두 부등식이니까 이 부등식은 A가 0일 때도 부등식은 맞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 풀어야 되겠니?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창이 사라지고 남은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첫째는 A가 양수일 때는 양수니까 그냥 나누면 됩니다. 두 번째는 A가 음수라면 부등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여기다 써볼게요. A가 0일 때입니다. 그럼 A가 0인데 어떡하는데요? 자, A가 정해졌으니까 0은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A가 0이니까 A에다 0을 그냥 집어넣는 거야.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또 이제 막힙니다. 왜 막히느냐? 선생님 0X는 B보다 크다는데 이거 계산하면 이거 0이잖아요. 0.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입니까? 0이 B보다 크다는데 0이 B보다 크다 이걸 어떻게 풀으라고? X는 사라지는데 X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X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풀으라고요? 이런 문제에 부딪힌다고.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뭐를 찾는 거야?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는 거야. X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거야. 특정 숫자인지 특정 범위에 있는 수인지 그게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럼 이 부등식은 0과 X가 곱해졌으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왼쪽은 항상 0이야.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0이야. 곱해지면. 그러면 선생님 X에 아무나 넣으면 이거 다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예, 왼쪽은 0입니다. 그럼 0이라고 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아직은. 왜? 0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알아 몰라 이 상태에서는. 몰라. 누구 때문에? B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왜? B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1 같은 거 0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성립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B가 음수라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B가 3 같은 거 자연수 3이면 0이 3보다 커? 그럼 이 부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어. No.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이 세 번째 경우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B에 따라서 문제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를 또 나누는 거야. 기억. 화살표 기억. 뭐가? 생각해보면 왼쪽에 0이고 등호가 없어. 그럼 B는 언제 이 식이 성립해? B가 음수일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해. 근데 B가 0이면 등호가 없으니까 성립 안 해. B가 양수면 성립 안 해. 그래서 우리는 B가 음수일 때와 두 번째 경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경우를 다시 나누는 거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그럼 B가 음수니까 0x는 B보다 크다 이 식은 어떠니 그러면? B가 음수니까 0과 곱해지면 B가 음수니까 0은 B보다 크다 항상 성립하거든. X에 아무나 들어가도 0은 음수보다 크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누구냐? 바로 아무나 들어가도 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X가 아무나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식으로 가면 0x는 되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부등호에 등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B가 왔는데 B가 0보다 큰 수, 양수가 오거나 0이 왔는데 0이 0보다 클 수도 없고 0이 양수보다 클 수도 없어.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은 양수나 0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0이 0보다 크다? 거짓말. 0이 양수보다 크다? 거짓말. x에 누구를 넣어도 이 식은 항상 0이니까.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즉 양쪽 A와 B가 다 모르는 수일 때 어떤 부등식을 풀으라고 하면 그것은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A가 0일 때는 B가 또 이 부등식에 성립하는 수냐 성립 안 하는 수냐에 따라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A가 0이면 답이 다 되거나 안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차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는 부동식이 범위가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딱 범위로 크다 작다로. 근데 1차의 개수가 0이면 0x일 때는 답이 B에 의해서 다 되거나 안 되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1차 부등식이 아니라 다음 부등식이라고 말을 하면 이 1차란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1차 부등식은 1차항이 존재할 때만 1차 부등식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냥 막 읽는 게 아니야.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그거의 활용에 대해서 활용은 뭐지? 그거를 실생활 문제로 바꾸는 거지. 뭐 마트에서 사는 것과 뭐 편의점에서 사는 것의 가격이 누가 유리한가 또는 속도, 시간에 대한 문제,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바꿔놨습니다.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자, 모든 활용 문제는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로 놓는다. 그 다음 1차 부등식 문제라고 했으니까 문제의 의미를 해석해서 부등식을 만든다. 그럼 당연히 만들었으니까 풀어야 되겠지. 풀고 나서 문제의 답이 뜻에 맞는지 체크해서 뜻에 맞지 않은 답은 버리고 뜻에 맞는 답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개수를 구해. 물건의 개수를 구하는데 x는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 물건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은 이 범위가 나왔다고 해서 개수로 보면은 2분의 1개 있는 건 없잖아. 그러면 이 문제 답은 뭐야? 없으면 0개고 있으면 1개가 되는 거야. 왜? 정수 중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어떤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왔다 치자. 그 물건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답을 뭐라 적어야 돼?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지? 왜? 개수는 마이너스 1개라는 게 없어. 물론 뺄셈에서는 있지만 개수가 몇 개 남았습니까? 물었는데 마이너스 1개 남았습니다. 이러진 않아. 몇 개 먹었습니까? 마이너스 1개 먹었습니다. 이러지 않는다고. 1개 먹었습니다. 이러지. 그래서 안 먹었으면 0개인 거고 먹었으면 1개 먹은 거야. 0개 또는 1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서 나왔다고 해서 다 답을 적는 게 아니라 일단 계산해서 나온 답 중에서 물건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또는 범위로 적어야 되는지 체크를 해서 답을 적어야 됩니다. 또는 문제에서 전체 길이가 4보다 작아. 그런데 길이가 4 또는 8이 나왔어. 근데 가로의 길이가 최대 8까지 길어질 수가 없다면 8이란 답은 제외시키고 4만 답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 문제를 그렇게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런 예금 문제가 있네요. 현재형은 3,000원, 동생은 2,500원이 예금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표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봅니다. 현재 예금액, 형, 동생. 형은 얼마? 3,000원. 동생은 2,500원 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형은 500원씩 저축을 하고 동생은 200원씩 저축을 합니다.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 이상이 된다. 이게 부등식이래. 2배 이상. 몇 개월 후인가? 몇 개월인지 모르네. X개월, X개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에서 어떻게 되겠니? X개월이 흘렀어. 그럼 돈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나중 돈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3,000원 더하기 즉 500원씩 저금을 하니까 한 달에 500, 두 달에 500 곱하기 2, 세 달에 500 곱하기 3, X개월 후에 500 곱하기 X니까 500X가 되어 있는 거지. 동생은 원래 2,500원이 돼 있어. 근데 200원씩 한 달에 저금하니까 200X원이 돼 있겠지. 그럼 X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돈을 비교를 했는데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 이상이 된대. 형의 예금액이 이거잖아. 동생의 예금은 이거잖아.
즉 1번이 2번의 2배 이상이 되는 x를 찾는 거야. 저게 부등식이야. 그럼 식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니? 즉 3000 더하기 500x의 값이 즉 2500 더하기 200x의 2배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2배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게 2배 이상이잖아. 이제 부등식 풀면 됩니다. 자, 왼쪽 항은 그대로 3000 더하기 500x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전개하면 5000 더하기 400x가 되겠고 이항시키면 500x인데 400x가 넘어와서 빼지면 100x가 되고 5000인데 3000이 넘어와서 빼지면 2000 되겠지.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면 20 되겠지. 즉 x는 개월이니까 20개월 이상 예금을 하면 동생의 예금액의 2배 이상의 금액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럼 그게 딱 되는 등호가 성립하는 시점은 20개월인 거야. 딱 2배가 되는 시점이지. 그거를 넘어서면 형이 2배보다 더 많아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등호 이상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하는 거지. 근데 질문에서는 몇 개월 후부터냐고 물었으니까 그럼 몇 개월 후부터라는 거야. 20개월부터 20개월부터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0개월 이상이다. 20개월부터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 이상이 된다라고 풀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에 있는 말을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를 이제 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거, 속, 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 1번식을 뭐 했니? 항을 이항시킨 거지. 자, 곱하기 속력이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지. 따라서 시간은 곱하기가 넘어가서 나누기가 되니까 속력분의 거리. 반대로 곱하기 시간이 항을 이항하면 나누기가 되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이 두 개를 이항시켜서 만들어낸 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억하기 좋게 우리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해서 위에 거, 속, 시라고 한 다음에 위에 있는 거리는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시간을 찾고자 한다면 시간은 어떻게 찾아준다고? 이꼴, 즉 속력분의 거리라는 이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속력을 찾고자 한다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속 70km로 1시간에 70km를 가는 속력이니까 x시간을 이동하면 당연히 70xkm를 갔어요. 자, 시속 60km로 xkm를 이동했을 때 이번에는 시간을 구하래요.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 따라서 속력은 60km/h고 거리는 x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60분의 x.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잘 나오는 게 농도에 대한 문제지. 농도라는 거는 내가 소금물 안에 소금을 얼마나 넣었느냐에 대한 비율에다가 퍼센트 농도를 고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즉 소금물 안에 내가 소금을 얼마를 넣었느냐 그 소금 더하기 물에 대한 비율 그 안에서 들어있는 소금의 비율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한 것이 농도 공식이야. 보통 퍼센트로 나타내지. 근데 이 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어. 자,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것만 남겨놓고 아래에 있는 소금물과 곱하기 100을 이항시키면 돼. 그럼 나누기 소금물이 이항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 되겠지. 따라서 농도 곱하기 소금물 나누기 곱하기 100이 넘어가면 나누기 100이 되겠지. 그래서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그럼 만약에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공식으로 바꾸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금물을 구하는 공식으로 바꾸면 소금물과 농도를 자리 바꾸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농도분의 소금 곱하기 100 둘이 자리 바꾸면 돼. 근데 왜 이게 자리 바꾸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4라는 수는 2분의 8이잖아. 2분의 8 나누면 4 맞지? 근데 4랑 2랑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2는 4분의 8이 되지. 자, 둘이 자리 바꾸니까 4분의 8이 2 맞는 거 성립하니 안 하니? 하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양변에 2를 곱해주는 거지. 그럼 2가 약분돼서 오른쪽에서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2를 왼쪽에 남겨두기 위해서 4를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서 2는 4가 나누기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나누기가 되니까 4분의 8이 되는 거지.
결국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양변에 2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고 또 2를 왼쪽에 남겨놓기 위해서 오히려 4를 양쪽에 나누어서 등식의 성질에서 곱셈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시킨 거야. 그래서 자리를 바꿔도 되는 거야. 이 자리는 사실은 1분의 2라고 생각하면 돼. 그럴 때는 우리는 대각선으로 두 개 곱하면 같다라고 했잖아. 전항, 후항, 전항, 후항 초등학교 배웠던 비례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계산할 때 기본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소금물 공식도 계속 나옵니다. 자, 소금물 문제를 풀려면 항상 비크를 그리세요. 비크 딱 그리고 10%의 소금물, 제일 위에 농도를 적습니다. 그 다음 200g, 소금물 200g, 제일 아래 전체 소금물의 양을 적습니다. 그럼 가운데 소금이 녹아있어요. 녹아있는 소금은 얼마인데 이거를 자 위아래 위아래 그런 노래 있었지. 걸그룹 어디서 부르는. 그래서 위아래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가운데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200 곱하기 10, 2000 나누기 100. 그럼 여기 20g이 녹아있는 거지. 즉 전체 200g 안에 소금의 양이 20g이 있으니까 10%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크를 그려서 3개 중에서 2개를 알면 하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위아래 곱해서 100으로 나눈 것이 가운데 거니까 식을 찾아낼 수 있어. 이 셋 중에 2개만 알면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소금물 공식들 요거 계속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풀이로 넘어가서요. 문구점에서 공책 한 권이 1,000원입니다. 할인 매장은 800원이에요. 더 싸네. 근데 할인 매장에 다녀오려면 교통비가 왕복으로 1,200원이 들어요. 갈 때 올 때 600원씩 이렇게 마을버스 타고 갈 때 돈이 드나 봐. 공책을 몇 권 이상 사는 게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가? 몇 권 이상. 자, 미지수를 뭐로 놔야 되지? X권이라고 놔야 되겠지. 그래서 공책을 X권이라고 놓습니다. 미지수를. 그 다음 유리하다는 것은 뭐가 유리한 거지? 두 군데 갔을 때 들어가는 총 돈,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야. 맞지? 만약 같이 들어간다면 유리한 게 아니야. 같은 거지 그거는. 유리한 거는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야 유리한 거야. 물론 이동하는 시간 가치까지 감안하면 복잡해지니까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돈의 가치만 따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동식을 집 앞 문구점에서 사면 자, 집 앞 문구점 한 개에 1,000원이니까 X권을 사면 얼마 드는 거야? 1000X 들어가는 거야. 1000X1. 1000 곱하기 X1. 할인 매장에서 사면 얼마 들어가는 거야? 800X1이 들어가는 거야. 800X1. 그런데 얼마가 더 들어가? 왕복 교통비가 들어가. 그러니까 800X는 X가 모르니까 일단 몇 권인지 모르니까 이게 공책 산 돈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돈이 얼마 더 들어가? 1200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야. 자비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것이 집 앞 문구점에서 샀을 때고 얘가 할인 매장 가서 샀을 때야. 근데 어느 것이 유리하냐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니? 자,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가? 몇 권을 살 때 할인 매장을 가서 싸게 사는데 교통비가 들어가지만 내가 많이 사면 할인 매장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잖아. 대량으로 사니까. 그래서 그 권수를 기준으로 딱 계산을 한 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는 노트가 5권 이상 들어가? 그럼 할인 매장 가는 게 유리하겠네. 이번 주는 권수가 한두 권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괜히 잡이 드니까 집 앞에서 사는 게 유리하겠네. 그거를 따지려고 그 기준 권수를 머릿속에 이제 생각해 놓으려고 하는 거야. 자, 따져보자.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왜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고 하는 거지? 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했어. 그 말은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는 말은 할인 매장에서 산 돈의 금액이 집 앞에서 산 돈의 금액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야.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왼쪽으로 집 앞에서 산 거 얼마? 1000X. 할인 매장에서 산 거는 800X 더하기 1200. 그래서 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집 앞에서 사는 게 더 크니까 얘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부동호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방향 잘 체크해야 됩니다. 유리하다고 아무 데나 방향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제 이걸 풀면 됩니다. 얘는 1000X고요. 이거는 800X니까 이항을 시키면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200X가 되고요. 부동호 방향은 아직은 그대로입니다. 오른쪽은 1200만 남겠네. 양변을 200으로 나눠주면 X는 200분의 1200이니까 6이 되겠지. 따라서 6권을 사면 어디 가서 산들 돈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6권은 금액이 같은 거기 때문에 유리한 게 아니거든. 자, 몇 권보다 커야 돼? 따라서
6건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건 살 때부터 할인 매장을 가야 되는 거야? 6건은 아니고 몇 건부터? 7건 이상 살 때 할인 매장을 가야 됩니다. 공식의 건수는 자연수로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6건 다음은 7건인 거야, 맞지? 근데 6건은 두 개가 같아지는 금액이야. 등호가 근데 없잖아. 유리한 거는 크다니까, 작다니까, 맞지? 그래서 6건보다 큰 공책의 건수는 7건 살 때부터 유리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7건 이상 살 때만 할인 매장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6 해놓고 또 6 적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등호가 없잖아. 그래서 7건이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구하고 나서도 등호에 따라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4km, 3시간 이내에, 3시간보다 이내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3시간까지 돌아오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출발점에서 최대 몇 킬로 떨어진 산까지 갔다 와도 되는가? 그럼 이것도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쪽으로 내려올 때도 있고 이쪽으로 내려올 때도 있는데 지금은 같은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여기서 여기까지로 제한을 걸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출발점에서 등산을 가는데 최대 몇 킬로까지니까 우리는 몇 킬로까지인지 모르니까 이걸 임시로 x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다고 잡을게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 어디까지 갔다가 내려왔어. 중간에 내려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x 킬로가 어디까지인지를 찾는 거야. 이게 정상인지 중간인지는 몰라, 이 x가.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했니? 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갈 때는 시속 2km/h로 갑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좀 더 빨리 내려올 수 있잖아. 그래서 4km/h의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갈 때 올 때 속력이 달라. 속력이 달라. 자, 근데 우리는 뭘로 식을 세워야 되냐면 최대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그걸 넘으면 안 돼. 그럼 결국 시간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부등식을. 3시간이네. 아, 시간으로 부등식을 세우는구나. 그러면 머릿속에서 거속식 공식에서 시간은 뭐분의 뭐다? 시간은 뭐분의 뭐다?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갈 때와 올 때 속력이 다르니까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지? 갈 때 걸리는 시간부터 체크하는 거야. 속력은 2고 거리는 x니까 속력 분의 거리 2분의 x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올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올 때 걸리는 시간은 4분의 x가 되는 거지.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3시간 이내라고 했으니까 3시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이건 올라갔다가 딱 정상 밟고 바로 내려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정상까지 몇 킬로인가 문제 묻는데 문제 속에서 뭐냐면 정상에서 30분 쉬었다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개의 값에다가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1 시간을 더해줘야 되는 거야. 쉰 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간 이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정상에서 30분을 쉬다 왔으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3시간 이내가 되려면 쉰 시간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문제를 또 쉰 시간을 여기다 더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시간만 계산하도록 할게요. 따라서 양변에 4를 곱하면 괄호하고 왼쪽 변 전체에 4를 곱하고 오른쪽 변체에 4를 곱하면 분배 법칙 되니까 2x 더하기 x는 12 이하다. 3x는 12 이하다. 따라서 x의 값은 3, 40이니까 4 이하다. 즉 최대 몇 킬로까지 가도 되냐? 4킬로까지 갔다 와도 됩니다. 따라서 그걸 적으면 자, 이 시간은 2분의 x, 4분의 x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이 2분의 x와 4분의 x가 왕복했던 시간이니까 그것이 3시간 이내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이거를 풀면은 x는 4 이하가 되고 최대 4km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딱 3시간 걸리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속도 속식 문제에 대한 활용 문제 풀봤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연속하는 짝수가 있다. 연속하는 짝수.
이런 말도 가끔씩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고등학교 때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짝수 1 다음에 2, 3, 4 이렇게 움직이는데 1은 짝수가 아니잖아. 그럼 2 다음에 짝수는 누구냐면 4입니다. 3 아니죠. 4 다음에 짝수는 누구지? 6입니다. 두 개씩 올라가지. 그럼 우리는 연속하는 짝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두 짝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짝수를 찾아야 돼. 그럼 짝수를 찾는데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리면 1단계 뭐지? 미지수를 뭘로 넣을지를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럼 미지수를 누구로 놓지? 짝수가 두 개 있다는데? 그래서 그건 자기 마음이야. 큰 짝수를 x로 넣으면 작은 짝수는 그보다 2 작은 수니까 x 빼기 2라고 넣으면 되는 거야. 작은 짝수를 x로 넣으면 큰 짝수는 x 플러스 2라고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두 짝수를 즉 하나를 x로 넣고 하나는 x 플러스 2라고 잡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작은 짝수를 x로 놓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을 진행하는 거야. 작은 수의 4배에서 10을 빼면 작은 수는 x잖아 현재 맞지? 4배는 4x거든. 에서 10을 빼면 자 이까지 진행한 거야. 이 수는 큰 수의 2배 큰 수의 2배는 x 플러스 2가 큰 수였단 말이야. 그걸 2배니까 그냥 2 하면 안 되고 괄호하고 반드시 분배법칙이니까 2를 곱하면 이게 큰 수의 2배가 됩니다. 작은 수에서 10을 뺀 4배에서 10을 뺀 것은 이것보다 어떻다? 작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라고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식을 세운 거예요. 다. 그럼 이걸 풀면 이제 x가 나오겠네. 자, 풀어봅시다. 4x 빼기 10이 되고 분배법칙하면 2x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플러스 4가 되고 자 4x가 있는데 2x가 이항하면 빼기 2x가 되니까 2x가 되고 플러스 4가 있는데 마이너스 10이 이항하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합쳐서 14가 되겠네요. 양변을 곱하기 2를 없애서 x만 남겨놓으면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분의 14 7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는 자연수였으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후보는 7보다 작은 짝수니까 될 수 있는 x는 누구야? 2도 되고 4도 되고 6입니다. 그 말은 연속하는 두 짝수로 했으니까 제일 작은 짝수는 2였기 때문에 연속하는 두 수는 2, 4가 될 수도 있고 4, 6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작은 수가 6이었으니까 6, 8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답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두 짝수의 답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x가 2, 4, 6 세 가지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질문에서 뭐라 했냐면 두 짝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랬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두 짝수가 딱 한 세트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세 세트 나왔잖아. 그러면 이 두 짝수의 합이 얘는 합치면 6이지, 얘는 합치면 10이지, 얘는 합치면 14지. 당연히 합이 제일 큰 거는 가장 큰 두 짝수를 더했을 때 가장 크겠지.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4가 두 짝수의 합의 최대값이 됩니다. 최대값이라는 거는 왜? 값이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종류가 세 가지 나오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을 더해서 답을 적으시오 라고 하기 때문에 최대값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x가 여러 개 나오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예측을 해야 돼. 문제에 있는 말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 그 다음 문제는 갈게요. 확인 체크는 좀 이따 풀어주고요. 지수는 만원, 지원에는 25,000원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 다음 달부터 매달.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형과 동생의 예금액 몇 배 되는 그 문제네. 자, 어떻게 했더라? 자, 현재 이렇게 적었죠. 현재 반드시 적으면서 푸세요. 물론 적으면서 풀고 한번 풀어보고 나면 나중에는 안 적고도 바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현재 보면 지수는 만원, 그 다음 지원이는 얼마? 25,000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뒤에 몇 개월부터 해봤잖아. 그럼 바로 X개월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X개월 후. 자, 얼마? 지원이는 매달, 지수는 4,000원씩 저금하고 3,000원씩 저금합니다. 그럼 바로 계산 나오지. X개월 후, 이건 나중이지, 나중. 만 더하기 4,000원씩 X개월이니까 4,000X. 얘는 25,000 더하기 3,000X가 되겠지. 자, 지수의 예금액이 지원의 예금액보다 많아진다 했어. 그러면 부등식 어떻게 세우면 되겠니? 지수의 예금액이 지원이의 예금액 몇 배라고 안 했어. 그냥 그대로야. 많아진다. 그냥 크다 이러면 되겠지. 이게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식은 만 더하기
4000x 4000x가 즉 25000 원래는 지수가 작았잖아. 근데 지수는 예금을 더 많이 하잖아. 더하기에는 3000원만 적금하잖아. 그래서 식을 세우면 4000x에서 3000x를 이항시켜서 빼면 1000x가 되고요. 25000인데 만원 넘겨서 빼면 15000원이 되겠지. 1000이니까 15000원이니까 0 3개는 약분시켜서 없애버리고 미리. 그럼 그냥 바로 1000을 나눠버리니까 x는 15보다 크다가 나오겠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15개월 될 때 두 개는 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더 많아진다라고 했거든. 그럼 동호가 들어가는 거 아니지? 15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몇 개월부터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야? 답을 말할 때는 16개월부터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호가 없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예금보액보다 많아진다가 아니라 예금액 이상이 되는가라고 물었어. 그럼 이상이 되는가라고 물었으면 이상이라는 말은 크거나 같아지는 거잖아. 그럴 때 여기 등호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같아지는 시점을 찾아내는 거니까 15개월부터라고 해야 되는 거야. 말 한마디가 이게 많아진다는 말인지 이상이다는 말인지에 따라서 답이 15개월이냐 16개월이냐 달라지는 거야. 지금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15보다 크다니까 개월 수는 우리가 한 달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6개월째부터 예금액이 더 많아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답은 16개월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다 적었잖아. 근데 풀어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처음 풀 때는 적으면서 풀어. 근데 한번 풀고 나서 나중에 이제 풀어본 문제는 예금액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럼 보자마자 얘는 만원이고 얘는 25,000원이고 한 달에 4,000원 넣네, 3,000원 넣네, 몇 개월부터 X 지수가 더 많아지는 거 찾는 거네. 아 그럼 바로 지수는 만원 더하기 4,000 XX 개월 뒤에 그 다음 지원이는 25,000 더하기 한 달에 3,000원 넣으니까 3,000X. 근데 지수가 지원이보다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림 안 그리고 찾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항시키면 바로 1000x가 될 거고 이거 이항시키면 15,000원이 될 거고 그럼 양변에 1000을 나누면 15가 될 거고 15보다 크네? 답은 16개월 후부터 지수가 더 많아집니다 라고 답을 적어버립니다. 한번 풀어봤으니까 기억을 했다가 좀 더 빠르게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평균에 대한 문제. 3번의 수학시험에서 95, 85, 75점 받았대요. 4번에 걸친 수학 성적을 85점 이상으로 만들고 싶어. 마지막 시험을 몇 점 최소 받아야 되는가? 그럼 4번의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니까 4번째 시험의 성적을 X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되니? 95 더하기 88 더하기 75 더하기 X를 뭐로 나누는 거야? 4로 나누는 거지. 이게 4번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 4번의 평균이 뭐가 되는 거지? 85점 이상이니까 동호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4를 곱해주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자 95랑 75를 더하면 얼마야? 170이네. 170에다가 88을 더했으니까 258이 되겠네. 258. 그래서 258 더하기 x는 그거 나왔다. 85 양변에 4를 이항시켜서 곱하면 48, 32, 45, 20, 340이 됩니다. 암산이 안 되면 천천히 계산해야 돼. 곱하기 적어서 x는 그래서 340에서 258을 빼면 일단 340에서 250을 빼버리면 90이 돼. 거기다 8을 더 뺐으니까 82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몇 점 이상만 받으면 평균 85점이 유지가 되겠니? 82점까지는 받아도 되는 거야. 왜? 미리 첫 번째 시험에서 좀 많이 받아놨네. 그러니까 평균 냈을 때 얘가 조금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를 80 평균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3점 정도 여유가 있네. 85점이 되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전체 값을 더해서 그 더한 개수로 나누는 거다. 한 개에 5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300원인 귤을 합하여 20개를 샀대요. 배를 3,000원어치 샀대요. 또. 자, 총 만원 이하다. 전체 과일 사칸 산 가격의 금액이 만원 이하다. 이게 바로 부등식이네요. 이게 부등식이 되겠지. 이걸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풀 겁니다.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 거지? 그럼 사과의 가격을 X개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해보자. 사과는 X개 샀는데 500원이니까 사과를 살 때 들어간 돈은 500X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300원인 귤을 합하여 20개 샀으니까 사과를 X개 샀고 귤은 그러면 몇 개 샀을까요? 당연히 20개에서 사과 산 개수를 뺀 것만큼 샀을 거야. 이까지가 개수가 20개, 사과 귤은 20개를 딱 기준으로 샀고 그 사건 배를 3,000원어치 샀는데 배의 개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배는 3,000원어치라고 그냥 아예 줘버렸어, 금액 자체를. 그래서 배의 금액은 따로 더해줍니다. 개수랑 곱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배는 한 개, 두 개 이거 말 안 해줘. 그냥 3,000원어치야. 몇 개 샀는지는 몰라. 어쨌든 우리는 총 금액으로 식을 세우는 거니까 배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겠지,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이 금액이 결국은 뭐가 되니? 10,000원 이하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이제 풀면 됩니다. 이제 전개하면, 자, 암산 좀 할까? 이러면 빼기 300x지 500x랑 200x 되겠지. 그 다음 이거 두 개 곱하면 6,000이지. 6,000. 또 이게 3,000이 있으니까 9,000이지. 그럼 넘기면 1,000만 남겠지. 1,000만. 그래서 x는 200으로 나눠주면 자, 5 이하다지. 즉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다? 등호 있으니까 몇 개까지 살 수 있다? 5개까지 사도 되겠네요. 최대. 그래서 문제에서 지시된 말을 그대로 식으로 만들어주고 푸는 과정을 연습하면서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할 겁니다. 자, 이제 활용 문제 한 4개 정도 더 남았는데 자, 앞에서 했던 거 또 유리한가라는 말이 나왔네요. 아까 했으니까 또 빨리 하자. 동네 가게는 한 개 2,000원인 물건을 할인마트는 1,700원이란데요. 근데 할인마트는 멀어서 교통비가 1,500원이 들어간대요. 물건을 몇 개 이상, X개 이상 산다. 자, 할인마트 가는 것이 유리한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네에서 2,000원 주고 사면 금액은 얼마다? 2,000X가 됩니다. 할인마트에서는 1,700원이니까 1,700X가 돼요. 그런데 얼마가 더 들어간다고? 교통비 1,500원이 더 들어갑니다. 얘가 동네에서 사는 가격, 얘가 할인마트에서 사는 가격. 근데 몇 개 이상 사면 X개를 샀는데 할인마트가 유리하려면 할인마트의 금액이 동네에서 산 금액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금액은 뭐가 유리하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작아야 유리한 겁니다. 방향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게 식입니다. 이제 계산하면 1700X를 이항시키면 300X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1500이 있다 맞지? 양변을 300으로 나눠주면 X는 3, 5, 15에서 5보다 클 때 할인마트 가는 게 유리합니다. 자, 답 5개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돈 없잖아. 몇 개 살 때부터 할인마트 가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6개 살 때부터 몇 개 이상이라 했으니까 6개 이상이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개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6개라고만 적어도 관계는 없어요. 최소 6개부터 할인마트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사는데 유리하다는 말에 대해서 풀이해봤고요. 그 다음 사다리꼴의 문제에서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가? 윗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x로 놓자고. 근데 뭔데 결국 넓이가 56제곱cm 이상이다. 아, 사다리꼴의 넓이로 부등식 만드는 거네. 넓이 공식이 뭔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즉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구하는 거야. 근데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서 이쪽으로 해서 높이가 이렇게 있는 삼각형 하나, 이쪽에서 하나, 두 개니까 어쨌든 삼각형 넓이는 2로 나눠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2분의 10 곱하기 7은 아래쪽 삼각형이고 2분의 x 곱하기 7은 위쪽에 있는 둔각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얼마 이상 위에서 56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식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계산하자. 어떻게 계산할까? 곱하기 7을 먼저 약분시켜버리자. 그게 더 쉬울 것 같아. 2, 7, 8이 56. 양변을 7로 나눴습니다. 나누기 2는 넘어가서 곱하기로 바꾸자. 그럼 결국은 10 더하기 x는 자 2가 넘어가서 곱해지니까 16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에 10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10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결국은 x는 6 이상이 되겠네. 따라서 이상이니까 등호 있는 거잖아. 맞지?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이상이잖아. 그럼 6cm 이상이다. 그래서 답을 6cm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만드는 활용 문제도 풀어봤고요. 푸는 방법은 계속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로 A에서 B까지 가는데 자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라고? 무조건 A, B 위치를 딱 먼저 고정시키세요. A 지점에서 20km 떨어진 B 지점까지니까 그림을 그립니다. 몇 킬로 떨어졌다고? 반드시 그림 그려져 있어야 돼요. 20km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간대. 자, 그림 표시해볼까? 자,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몇 킬로로? 12km/h로 달립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그럼 어디서 고장났다고 볼까? 막 가다가 여기서 땡 고장이 났어. 근데 이 얼마를 가는지를 아직은 몰라. 근데 그 지점부터 시속 4km로 이제 여기서 사람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속도는 4km/h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그랬더니 뭐가 걸리는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였다. 즉 도착 시간이 총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했다. 그럼 이게 시간으로 부등식을 만들으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시간으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요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간 시간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한 것이 3시간 30분, 3과 2분의 1, 즉 2분의 7시간 이하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럼 시간을 구하려면 시간은 뭐분의 뭐지? 머릿속으로 시간은 뭐분의 뭐다? 속시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걸 떠올려야 됩니다. 표를 딱 적어놓고 근데 속력은 여기 12km, 4km 있잖아. 그럼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얼마 타고 가는지 몰라. 자, 모르는 거는 뭘로 놓는 거지? 미지수로 놓는 거야. 근데 질문에서 뭐를 찾는 거지?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A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건가? 즉 이거를 질문하고 있네. 이거를 그래서 X킬로미터라고 적을게요. 그럼 저절로 이 오른쪽은 몇 킬로인지 알 수 있니?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전체가 20이니까 X킬로미터를 갔으니까 남은 거리 20 빼기 X킬로미터가 남은 거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속력과 거리가 다 보이니까 이제 시간을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식 만들시다. 자,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은 얼마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12분의 X입니다. 더하기 걸어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20 빼기 X가 됩니다. 4분의 20 빼기 X가 됩니다. 이 두 개가 즉 총 얼마 걸렸지? 3시간 30분. 그러면 2분의 7시간 보다 이내 작거나 같게 걸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이제 풀기만 하면 됩니다.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돼? 12, 4, 2, 12가 최종 배수니까 전체 왼쪽 변을 전체를 괄호하고 12를 곱합니다. 오른쪽 변도 12를 곱합니다. 그럼 분배법칙을 하면 12랑 12분의 x를 곱하면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인데 4가 분모에 있네. 4, 3 약분하면 3이야. 그런데 여기 항이 두 개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3을 적어주고 괄호하고 분배법칙을 할게요. 항이 두 개니까. 이런 거 약분시키면 안 됩니다. 분리시켜서 하던 걸 해야 돼. 이거 약분시키고 없애버리면 이거 x로 또 착각한다고. 차라리 얘를 저 앞에 있는 애랑 약분시키면 사라지는 거야. 공통으로 나와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은 약분시키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같이 따로 분리해서 해야 돼. 그럴 때는. 그래서 4를 밖에 있는 10이랑 약분시켜서 분배법칙을 하면 두 군데 다 영향을 주는 이 4를 약분시킨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도 12를 곱했으니까 약분하면 6이거든. 6, 7, 42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계산하면 얘는 분배법칙하면 60이고 얘는 분배법칙 마이너스 3x니까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니? x랑 마이너스 3x 동류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60인데 60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42 빼기 60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방향이 어떻게 되지? 반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8 곱하기나 나누기를 이항할 때는 부호 그대로 통째로 그냥 나눠버린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2분의 18이니까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즉 9km 이상이다. 즉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최소 9km는 너무 크거나 같다니까 9km 지점에서 고장났거나 그보다 더 가서 고장났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들어온 시간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몇 킬로미터 이상이 떨어진 곳에서 고장이 났는가? 그래서 답은 9km 지점에서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고장났다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 속력은 문제 없게 반드시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줘야 돼요. 농도는 뭘 그리고 풀으라고 했지? 비크를 그리라고 부르고 했습니다. 농도 공식 한 번 더 정리할까요? 농도는 뭐라고?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비율 곱하기 100. 자, 비크를 그려서 안 했습니다. 비크 그릴게요. 이렇게 비크가 있어요. 10%니까 위에다 10%가 적고요. 200g, 소금물 200g, 밑에다 전체 용액의 양을 적습니다. 200g. 자, 소금물을 어떻게 구한대?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댔지? 위아래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어. 곱하면 2000인데 100으로 나누면 소금은 20g이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뭐를 넣었다? 물을 탔대. 물을 탔으니까 여기에 물이 이만큼 이제 물컵을 준비해서 물을 탑니다. 근데 물을 얼마 넣느냐? 아, 그래서 이걸 Xg의 물을 넣을 거야. 여기다 이렇게 부을 거야.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되겠니? 진해지겠니? 연해지겠니? 연해집니다. 내려가겠지. 숫자가 10%에서. 농도가 즉 약해지는 거지. 그럼 비커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비커 그리라고 했어요. 물을 탔잖아. 그럼 전체 그램은 어떻게 될까? 200에서 물을 넣은 Xg만큼 증가된 200 플러스 Xg이 됩니다. 그 다음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 물만 탔잖아. 원래 녹아있던 소금은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물이 많아져서 짠 기운이 약해질 뿐이지 농도는 10%에서 얘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근데 질문에서 8% 이하로 줄여야 된대. 아, 그럼 얘가 8%가 되는 시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근데 농도 공식이 뭔데? 자, 비크를 그려놓으면 농도 공식 쉬워요. 아, 밑에가 소금물이야. 새로운 물을 탔을 때 소금물이야. 소금은 이거야. 그럼 봐. 밑에 있는 이 두 개를 분수로 적으면 돼. 봐. 소금물 분의 소금이잖아. 소금물 분의 소금이잖아.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니? 곱하기 100만 하면 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농도가 즉 8% 이하가 된다 했으니까 아, 새로 물을 탔을 때의 농도가 최대 8%의 짠 정도거나 더 작아야 된다. 더 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농도 공식을 이용한 거야. 이게 농도기 때문에 8 이하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이제 풀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푸는데? 일단 분모를 제거해야 되니까 양변에 분모를 곱하는 거야. 이 분모를 즉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곱해본다고 생각해. x는 양수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을 뭐 마이너스 탈 수는 없잖아. 그건 물을 빼는 거지. 물을 넣었다고 하지 않지 표현 자체가. 맞지? 물을 증발시켰다고 하겠지. 그때는 빼기 x가 되는 거야. 물을 증발시키면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니까 줄어들잖아. 그때는 빼야 되는 거야. 200 빼기 x야. 지금은 물을 넣었으니까 이건 양수입니다. 따라서 분자는 20 곱하기 100이니까 2000이 될 것이고 부동호 방향은 바꾸지 않고요. 오른쪽에는 8이 있었고요. 200 더하기 x가 나누기가 이항해서 곱하기가 됩니다. 자, 항이 두 개니까 통째로 괄호해서 반드시 적어야 돼. 분배 법칙의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에 있는 애를 양변에 곱해서 왼쪽에서는 약분시켜주고 오른쪽에 생기도록 즉 나누기가 넘어가서 곱하기로 이항이 됩니다. 이제 계산하면 돼요. 얘는 2000이고 전개하면 1600 더하기 8x가 되겠네요. 자, x를 왼쪽으로 넘겨서 부호를 음수로 바꾸고 해도 되지만 음수 나오면 귀찮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오른쪽에 x를 둔 채로 계산을 해버릴게요. 그래서 1600을 왼쪽으로 넘기면 400이 될 거고요. 8x는 그대로 있습니다. 양변을 8로 나누면 결국 x는 8, 5, 40이니까 5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답이 나왔으니까 답을 적을 때는 x를 왼쪽에 적고 5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최소 몇 g의 물을 넣어야 되는가 했으니까 최소 몇 g 넣어야 돼? 50g은 넣어야 된다는 거지. 50g보다 더 많이 넣으면 8%보다 더 연해지겠지. 7%, 6%, 5% 이렇게 농도가 줄어들겠지. 하지만 50g을 넣었을 때 딱 8%가 되는 시점인 거야. 그래서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도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50g, 최소 50g의 물을 넣어야 됩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문제는 반드시 길이를 측정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풀고요. 농도 문제도 반드시 그 비크를 그리면서 비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식을 세워야 익숙하게, 즉 더 어렵고 복잡한 내용으로 문제를 제시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장 기본 베이스 문제고요. 이 문제를 변형시키면서 좀 더 복잡하고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어 A 비크와 B 비크를 섞은 후에 물을 또 가열해서 증발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뭐 몇 그램을 증발시켜야 농도가 몇 프로가 되는가? 비크를 막 섞어서 문제를 내요. 비커가 하면 2개, 3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도 문제는 비커를 그려서 풀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에 대한 문제, 물론 활용을 풀면서 앞에 1차 부등식의 계산을 다 계속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단원까지 문제 다 합쳐봤자 한 3, 4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풀면은 빨리 푸는 친구들은 1시간에 풀고요. 이렇게 풀면 뭐 어쨌든 다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101조까지 다 끝내고 못한 거는 과제 또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